여러분, 주변에 꼭 한 명쯤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태도로 우기는 사람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따라 이상하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줘도 아닌데 이 한마디로 우겨버리고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라고 한 수 물러주게 되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몰아붙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과 논리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작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안 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버튼 누르면 저장된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동 인형 붙잡고 머리 터지게 씨름하지 마시고요. 자기 주장만 우겨대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드려 볼게요.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우기는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 빠지는 게 아니라 웃음을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까요? 그건 당연하게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런 사람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이 부류들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반론하지? 어떻게 받아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무슨 행동을 해야 이 사람들하고 최대한 멀어지고 연관성이 없어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고민을 실전에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이 인간들이 왜 그러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자세히 알아야 침착하게 감정 안 나오고 대응이 됩니다.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생각이 얕고 단순합니다. 흔히 저 사람은 얼마나 경험이 많고 강한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우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학습과 경험치, 현장에서의 피드백에 의해 쌓여진 내공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설명도 없이 그냥 자기가 정한 정답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의미 있게 묘사하려면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달리 말해서 논리적 형식이 없는 주제는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 힘도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주장에 논리적 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만 반복을 하죠. 마치 ARS 안내 전화와 비슷하죠. 여기다 대고 분노하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우기는 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깔끔해지더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이 한 가지 단편적인 생각만을 고수하고 살게 되면요. 예컨대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내 전체가 무너지는 강력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요, 한 개밖에 안 하고 사는데 그거마저 부정당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잖아요. 그 두려움이 무작정 우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는 큽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니는 불안이 극심해질 때 사람은 현실 도피적 확신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대한 거울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은 내가 틀리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요. 거꾸로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외부의 칭찬, 인정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걸 잘 못 견딥니다. 내 의견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 라는 작은 생각만 들어와도요. 곧장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집스러운 언어적 특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거야,
당연히 이게 맞는 말이지 이런 강제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내 말은 반박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만 하고 당연히 맞는 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의문과 지적에도 과도하게 발끈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길게 하기 부담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수월하게 표현을 해도요, 대단한 공격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아무리 매너 있게 설명을 해도 싸움이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감정이 격해집니다. 넷째는요, 공감과 협력 의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기는 성향이 강하면서 사회 경험까지 많은 사람은 자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대결 구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문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들은 당사자 생각에도 반박이 안 되고 상대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너도 틀린 거야 라고 묻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기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약해지면 목소리 크기 대결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조차 협력이 어렵습니다. 실력, 성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자신이 지배를 하는 위치, 꼭대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과의 논쟁을 하는 건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기는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논쟁이 시간 낭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승패에만 집착하는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은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때 비로소 지식과 이해가 확대된다고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우기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유나 확장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누가 이기느냐 이것만 남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보통 정반합의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있을 것이고 상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건 자연스럽고 오히려 건강한 거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한다면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분은 둘 다 인정하는 거 맞지? 이렇게 서로가 공감하는 교집합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출발해서 또 조금씩 의견을 교환하고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서로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공통된 영역이 뚜렷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논리적이고 건강한 대화의 기본 원리잖아요. 하지만 승패에 집착해서 우기기만 하게 되면요, 인정과 공감이 없어지죠. 이런 상식적인 논리 규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화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시간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뇌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의를 갖춘 설득이나 정중한 반론조차도 싸움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싸움이나 위협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뇌는 정서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어서 신체를 방어 및 공격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전두엽의 활동은 억제가 되겠죠. 하버드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었을 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이성적 설득이나 합리적 판단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 상황에서의 이성적 설득은 뇌의 구조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흥분해서 말싸움하는 사람과는 이성적인 대화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셋째는 조직과 관계에 파급되는 문제가 큽니다. 우기는 사람, 통제적인 사람, 독단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구조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기거나 독단적이고 통제적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셋 중 하나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잭 브램의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반발 심리를 경험합니다.
독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향력까지 가지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유도하고 그 결과 반드시 구조적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견해가 주장되면 주장될수록 말을 많이 시켜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직 전체에 해가 되므로 굳이 논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만일 내가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러면 그냥 나도 우기면 됩니다. 나한테 입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대처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들과의 논쟁을 이기려 애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표면적 승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이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첫째는 너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요. 이때 맞다 라든지 나도 따를게, 이런 내 입장은 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감정만 충족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엮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은요, 수긍 안 돼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준다고 생각하고 경청해 보세요. 요점은요, 너가 틀렸어 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감정적인 고양감입니다. 체계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먹힐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우기는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강해 보여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로 능력 좋고 똑똑한 사람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척도 잘하고 호응도 잘해주면서 숨겨둔 것까지 다 실토하게 만들고 탈탈 털어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을 만듭니다. 그게 훨씬 투자 대비 효용이 크기 때문이겠죠. 진짜 무서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지, 겉으로 본인 감정 다 드러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로요, 가장 무해한 주장만 인정하면서 크게 생색을 내세요. 대답만 잘 피해도 절반은 걸러지지만 간혹 우긴 다음에 명확한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우기는 사람은요, 한 개만 우기지 않습니다.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신의 전체가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 그것을 붙잡고요, 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양보해준다 라고 강하게 생색을 내면서 칭찬도 해주세요. 어차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이득이 아닙니다. 자기가 승리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만 채워주면요, 해결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에 동의해주는 것은 그냥 잠깐 불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건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요점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카드를 양보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 사람하고 엮일 것 같으면 애매하게 둘러대다가 은근슬쩍 사라지면 됩니다. 정 거부할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셋째로요, 감정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우기기가 끝에 달하게 되면 감정이 엄청나게 격앙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본인이 우기는 주장 자체는 이미 많이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감정적 승리를 인정받고 싶어서 악착을 떠는 그런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 너 감정 충분히 이해한다, 너가 충분히 화날만 하다, 이런 식으로 핵심 주장을 피해서 감정에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화날 정도면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정말 답답함이 많이 쌓였겠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상대 감정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사람 마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주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입장 잠깐만 완전히 떼놓고요, 오로지 상대 관점에서만 보면 간혹가다 공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진정이 되면은 응원한다고 하고 나는 자리를 뜬 다음에 다시는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마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훨씬 권해드리고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나는 반항할 수가 없어. 나는 찍소리도 못하는 관계야. 이렇게 생각되는 관계일지라도요, 정말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요, 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약점을 잡혔거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익을 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손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뭐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결정만 하면 오늘 당장에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례함이 반복되고 우기기만 한다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한테는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욕만 안 하면 돼요. 차분한 말투로 절대 안 된다고 다만 예의 있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나도요, 내 주장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려면요, 과거 이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까지 인정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준 적 많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과거에 해준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좋습니다. 또는 내가 너 이렇게 옹호해준 거 생각 안 나냐, 이렇게 내가 해준 걸 가지고 생색을 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1단계를 하고 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든 도움이든 받은 게 있으면요, 그거 모르는 척 하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작정 뻔뻔하다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질 않으니까 도망갈 틈이 있는 겁니다. 작정하고 시도를 하면요, 어떻게 못합니다. 자, 근데 아무리 말해도 도저히 통하질 않아요. 그때가 되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또 답이 간단해지죠. 지금부터는 분명한 이익을 약속하라고 말을 해보세요.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수용을 시키고 싶다면 이제부터 분명한 이익을 약속하라고 해보세요. 당신도 당신 말에 같이 책임을 지라고 해보시란 겁니다. 마법같이 입을 싹 닫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 리스트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무조건 우길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애초에 존재를 해서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타협 안 되는 것을 준비를 해 두세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장실 가는데 고민하고 가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냥 생리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확고한 내 입장 몇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현실에서 강한 압박이 있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논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 보겠다, 이런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좋은 열정이죠. 그러나 우기는 사람한테 설득이 통하기를 바라는 건 마치 ARS 전화기에다가 새로운 대답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냐면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각적 쾌감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요,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수긍을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실제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 손해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반면 말싸움 아무리 잘해도요, 자꾸 그렇게만 살면 주변에 내 편도 없어지고 따르는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사는 게 점점 궁색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나고 답답하시다고 무작정 쏟아내서 복수하지 마시고요, 나한테도 상대에게도 관계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기는 사람을 대신할 관계, 더 능력 있고 잘 맞고 예의 있는 사람, 세상에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꼭 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관계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